암초. 쪽빛 노인과 은은한 대로 우리는 회색빛 호수를 향해 노를 저어갔다. 탁하고 흐린 호수의 물결 위로 희끄무레한 암초 같은 것들이 널찍하게 보인다. 저것들을 피하면서 지나가야 하는 건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우리는 쪽빛 노인과 잠시 갈라져 서로가 말한 위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뭔가 떠 있는 것 같은데? 호수의 색상이 검햇빛으로 바뀌는 경계를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위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떠 있는 것만 같이 보인다. 저건 섬인 걸까요? 뭔가 많네요. 암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번 호수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피하며 항해하는 게 중요한 곳일지도 모르겠다. 크기가 들쭉날쭉하긴 하네요. 저건 암초라고 보기엔 크기가 엄청 커요.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 단테. 저것들이 몰려있지 않은 공간을 찾아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쪽이 틀린 방향이라면 작전이 물거품이 될 테니.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알려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예상 위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쪽빛 노인이 준 정보도 있으니 예측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보장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와중에 이성은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네. 배 위에만 있으면 멀미로 죽어가던 애가 통통 들어 옮겨쳤는데. 시계 대가리가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야? 진작 그랬으면. 호수라는 특수성을 가진 광활하게 넓고 트여있는 공간이라 시도되는 방법일 뿐입니다. 육지의 도시는 지상과 지하로 온갖 건축물과 그 안에 높은 밀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황금가지를 근거리가 아니면 느끼기도 어렵고 가리킨 방향대로 간다 해도 거대한 벽이 막고 있으면 의미가 없죠. 결국 다른 데에서는 다시 시계 대가리라는 거구만. 지금은 나침반 대가리지만 말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멀리 있어도 점차 명확하게 황금가지가 있을 느낌이 드는 게. 나는 머릿속에서 두루뭉술하게 느껴지는 기운을 따라 손가락을 가리켰다. 확인했습니다. 해당 방향으로 선회하죠. 파우스트의 말에 따라 이스마일이 조용히 방향타로 움직였다. 그렇게 섬인지 암초인지도 모를 것이 가까워졌고 제법 무게감이 있는 침묵이 좁디좁은 배안을 감싸고 있었다. 뭔가 깨달은 듯한 이스마일의 작은 탄성이 터져나올 때까지는 이 호수였구나. 이스마일의 표정은 한순간 무어라 표현하기 힘든 어떤 것이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웃음 같아 보이기도 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뺨과 눈썹, 땀 또는 튀어오른 호수에 물이 흐르고 있는 모양새는 직면할 공포에 극도로 긴장한 것만 같기도 한다. 이스마일, 무언가 깨달은 정보가 있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죠. 오티스 씨, 저는 후미에 있어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 앞에 어떤 것들이 몇 개나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제게 빠짐없이 알려주세요. 암초들 주변에는 거센 해류가 흐르고 있으니 빠르게 피할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알았다. 오티스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흔들리는 배 안에서 중심을 잡아가며 앞을 살폈다. 350m 가량의 민무늬에 번들거리는 초소형 암초 하나, 그보다 500m쯤 먼 거리에 혹처럼 툭 붉어진 모양이 상징적인 중간 규모의 암초 하나. 계속하세요. 그리고 그것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구멍이 숭숭 뚫린 거친 질감의 대형 규모의 섬. 자세히 보니 그런 것들이 서너 개 뭉쳐있는 모양새고. 좋아요. 이스마일은 뭔가 파악되었다는 그 방향과 엔진의 출력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암초는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뭔가 암초라기에는 생각했던 질감하고는 다르네요. 잘 저건 단단한 암석이나 흑재질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도 통과. 야, 앞에 덩치 큰 놈하고 길쭉한 놈한테 가려져서 안 보여서 그런데 재질이 뭐가 이상하단 거야? 저건 살아 숨쉬는 거다. 뭐? 에? 잠깐, 물개! 니놈 어디로 좋다는 거냐? 이대로면 세 번째 암초에 부딪힌다!
맞게 가는 거예요, 오티스 씨. 우린 거기에 내릴 거거든요. 내린다고? 잠깐, 저거 말하는 거야? 저 기분 나쁜 구멍이 숭숭 뚫린 섬? 야, 쳐들었어도 혼자서만 난리치라고! 저 위에 사람은커녕 나무 한 그루도 없는데 뭘 얻겠다고 내려? 생각하는 방식부터 틀렸어요, 당신. 예? 뭐가 틀렸다는? 으아! 히스클리프의 말이 끝을 맺기도 전에 배는 커다란 중교군과 선체 옆이 미끌거리는 맛처럼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야이씨! 운전 똑바로 안 해? 한 맞겠군. 흰색. 설마 이스마일 씨? 예? 네, 애초에 이것들은 섬이 아니에요. 예? 그러자 배 옆에 붙어있던 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진이라도 난 듯 부드득 떨리기 시작했다. 전부 어느 고래의 일부예요. 이건 어? 마치 긴 잠에서라도 깬 듯. 고래 위에서 싸워야 돼? 얘는 또 뭐야, 창백한 푸른 인어. 얘는 정신력 기믹이네. 내려놓더라. 불길 속으로. 보냈고. 상으로. 창백한 고래. 암초라고 생각했던 구멍고래 위로 흘러나오는 인어들을 해치워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고래는 이게 아닐 텐데 이스마일이 저렇게 한 이유가 뭘까? 히스클리프의 안색을 보아하니 나만 궁금한 건 아닌 것 같다. 여기 내린 걸까? 휘파람 되네. 불길 속으로. 좋아, 알아들었어. 땅덩어리인 척하던 이것들이 전부 고래였고 이 숭숭 뚫린 구멍 같은 것들에게서 인어가 튀어나온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피해갈 수도 있는 싸움을 왜 굳이 하는 거냐? 어? 스트레스 해소? 뭐 그런 거냐? 두더지 잡듯이?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이 방법뿐인 거예요. 설명할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믿는다. 무척 열이 받아 있는 것 같은 히스클리프를 필두로 오티스를 비롯해서 많은 수감자가 이스마일에게 설명을 바란 눈치로 서 있었다. 이스마일? 나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걸 진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전설 같은 이야기였죠. 전설이요? 대호수를 떠들고 여기를 터전 삼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나누어진 호수의 종류만큼 이라고 해야 할까요? 뱃사람들에게는 그 호수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되어 전설처럼 들려오곤 해요. 이 부유하는 울렁이고 어두운 잿빛 호수, 이곳에도 노랫가락에 맞추어 불려오던 전설이 존재했죠. 해무에 숨겨져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 두드려라. 창백한 그 색을 찾기 위해 고래들을 울게 해라. 알맹이를 들춰내라. 고래의 울음소리 갖춰지면 드러나리. 드러나리? 그래서 그게 당최 무슨 뜻이오? 지금처럼 이 호수에 있는 구멍 고래들을 깨워서 인어들을 다 잡으면 창백한 고래에게 가는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믿으란 거지. 너도 믿고 있고, 어? 야, 살다 내가 이런 말을 꺼내게 될 줄은 진짜로 몰랐는데 너 멍청하냐? 야, 고래를 깨우는 거랑 저 빽빽한 안개가 거치는 거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적어도 어느 정도 말이 되어야 할 거 아니야. 히스클리프 씨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논파하고 있는 장면은 정말 진귀하군요. 확실히 이거는 기이한 그림이군요. 왜 안 돼? 좀 닥쳐라. 나 진지하니까. 시간 안에 호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파도가 밀려온다는 사실은 뭐 말이 되나요? 어? 정해진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 직선 항해를 하지 못하고 왔던 항로로 바로 되돌아가지도 못한 채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만 하는 건 말이 되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대호수에서 상식을 찾지 말라고. 오, 여기는 그렇게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냥 그런 거라고요. 좋아, 그건 네 말이 맞아. 근데 그런다고 해서 좌편이 뭐니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도시 규칙이랑 그런 두루뭉술한 노래랑은 완전 다른 거 아니야? 그딴 걸 믿으라고? 내가 직접 겪고 봤으니까. 그 옛날 아무것도 모르는 치기 어린 항해사가 직접 배를 탔었고 직접 전설이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창백한 고래를 마주쳤으니까. 히스클리프는 머리를 벅벅 긁어대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다른 수감자들도 낙득한 듯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수군거릴 뿐이었다. 나는 네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비쳐요. 정말 죄다 마음에 안 들지만 적어도 말다툼에서 이기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흰소리를 늘어놓진 않는다는 건 알아. 그래도 다행이네. 납득했나 보다. 어디 끝까지 해봐. 일단 이 방망이로 두더지 같은 새끼들 후려치는 건 할만하니까. 나도 납득했다. 하지만 다음엔 그런 이유가 있다면 먼저 말해줬으면 좋겠군. 노력해보죠. 어떤 의미에선 확실한 방향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아, 그럼 다음 고래를 향해 출발하자. 명령하신 대로 청원 승선. 과연 해무가 마치 쪼개지듯이 거치고 있구려. 이스마일이 마지막일 거라고 말했던 고래의 인어들을 전부 제거하자. 저 멀리서부터 안개가 걷히고 잿빛 바다 건너에 다른 호수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창백한 고래 2. 거쳐진 해물을 비집고 우리는 새카만 호수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 이스마일이 말하던 전설 속의 호수, 그리고 그 안에는 시릴 정도로 창백한 고래가 있었다. 날씨가 제법 굽다. 메르소가 말한 대로 경계 너머로 보이는 공간은 새까맣다고 말하는 게 옳을 정도로 어두운 모습에 물보라 장대비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호수였다. 풍랑 또한 심해지는군. 멀미 환자나 이상의 표정 또한 창백해지고 있었다. 저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할 수 있어서 했던 적이 있었냐? 그것도 맞지. 그건 그렇지. 진입하겠습니다. 이 호수의 파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이 앞에 있는 구역에 대한 규칙이나 파도의 종류는 저도 몰라요. 해무가 여있는 모습, 그 안에 파도치는 시커먼 호수는 기억에 있지만 전설이 실제하는 모습을 지켜본 성정이 흥분해서 떠들던 연설과 고래를 잡기 위한 채비를 서둘렀던 기억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부터는 진짜 모험입니다. 그럼 모든 걸 정면으로 맞서야만 되겠군. 네, 파도가 오면 정면으로 부딪힐 겁니다. 그 고래가 나타나도요. 아직까진 조용하네요. 그때는 호수에 진입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서 그것이 공격해왔어요. 모두가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저건 뭔가요? 뭔가 깊고 높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가 보는 걸 추천한다. 내가 일어나 광원을 가까이 비추겠다. 메르소는 부위에 두었던 랜턴을 들고 일어나서 싱클레어가 가리켰던 공간을 비추었다. 하나가 아니네요. 저기 뭐지? 호수 한가운데 저런 게 떠 있을 필요가 있나? 등대 같은 건 아닐까? 근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어? 이스마일, 저런 건 기억이 없는 거야? 네, 기억이 흐릿한 정도가 아니라 저런 건 아예 본 적이 없는.
이스마엘 양, 그대도 갑작스레 뱃멀미가 도지는 것이오. 안색이 무척 창백하오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안다. 뱃사람이 배멀미가 심하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고 방금까지 평온했던 이스마일이 갑작스레 그렇게 바뀔 일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군. 이런 모습이었던 거였어. 일부만으로도 저렇게. 그것도 무척 충격적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겠지. 어떤 건데 그래요? 알기 싫어도 알게 될걸. 저건 헤일인가? 청원! 잡을 수 있는 건 전부 꽉 잡고 있도록! 뭐라 이야기할 새도 없이 배를 뛰어넘는 크기의 파도가 배를 덮쳤고 우린 순간적으로 공기의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방금 뭔가 보는 것 같았는데. 운이 좋았군요. 그대로 가라앉을 확률이 더 컸을 텐데. 아니, 운이 좋은 거 맞냐 우리? 방금 다들 괜찮아? 모두가 쫄딱 젖은 상태였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방금 본 풍경에 넋이 나가 있었다. 이탈자는 없습니다만 방금 뭐가 등대 같은 게 아니라 모조리 엄청나게 큰 고래들의 꼬리였군요. 진짜 그만하고 싶네 이거. 고래라는 게 저 따위로 생긴 거였다는 걸 모를 대로 돌아가고 싶어. 이 호수는 고래들이 잠들어 오는 곳이었던 걸까? 그래, 목을 기울이고 잠들고 있으면 그 부분이 저렇게 높게 솟아오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 소란스러움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어. 기울고 있어요! 이제 저것들이 깨어날 거예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이스마일이 그렇게 속삭인 것만 같았지만 폭풍과 파도의 거친 소리에 무척 제대로 들리진 않았다. 쪽빛 노인이 작전대로 무사히 합류했다면 뭔 소리야 이건? 저게 고래란 말인가? 돈키호테가 소리 지르는 것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었다. 지금껏 보았던 고래들은 상대도 안 될 정도의 거대한 존재, 그 한 무리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어느 방향을 향해 일제히 헤엄쳐가는 모습은 메르소마저 놀라는 표정을 짓게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의 작전은 성공인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야기되었던 대로 행동이지. 저기! 뭔가? 이스마일이 가리킨 곳에는 그 거대한 것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게 커다란 모래가 있었다. 시릴 정도로 희고 엄청난 상흔이 피부에 새겨져 있는. 유독 상처가 많군. 찾았다. 역시 그 사람의 말이 맞았어. 그때 우리가 피쿼드호가 냈던 상처 자국이 그대로잖아. 그것을 발견했나 보군, 드디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작전의 성공률은 형편없이 낮을 테지.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마일이 외쳤다. 이스마일? 천둥 소리보다도 커다랗게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만 같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답해! 노잡은 놈들! 오 쉣. 그래! 목표는 저 흰 것이다! 총력으로! 총력으로 저! 모두를 어렵지 않게 지휘하던 오티스까지 놀라 복창하는 상황. 이건 이스마일이 항해사였던 시절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걸까? 아니면 내기회에 보았던 과거 속 선장의 모습일까? 불빛이 보입니다. 쪽빛 노인이군요.
허스트의 말대로 루인이 담배가 미끄러지듯 고래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잘 듣게. 잠에서 깬 나머지 고래는 전부 던져놓은 미끼를 향해 갔네. 작전은 성공적이다. 이제 깨운 것이 전동 소리인지 노인의 고함인지 그것은 벼랑간에 눈을 떴다. 이런 걸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오랜만.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을 보는 것만 같기도 하다. 직접 보는 것을 고대했지. 이 눈칼. 아무런 표정 없이 고래에게 향하는 노인과 그의 작살, 똑같이 작살을 겨눈 이스마일이 열어있는 표정, 겁먹은 수감자들과 경계하는 수감자들. 어디서부터가 눈동자일지도 모를 그것을, 모든 것을 빠짐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 물고기야. 너도 미끼를 물어라. 물 수밖에 없을 거다. 너는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노잡이! 더 빨리! 내가 헤아리기 힘든 세월을 살아왔으며 내가 이해하지 못할 곳에서 태어났음을 존중하고, 하지만 난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몸으로 너와 맞서 이해의 끝으로 향할 작정이다. 커다란 작살이 날아가 창백한 그 고래에게 꽂히고 지금이다. 배를 힘껏 저어서 나아가자. 속도를 붙인 배 위에서 이스마일은 홀로 작살을 들고 일어섰다. 너를 다시 마주치면 무슨 생각이 들까 많이 생각해봤었어. 근데 의외로 복잡하지는 않네. 반갑다, 미 빌어먹을 고래 새끼야! 오우 예. 소속의 외곽으로 되어 있는, 분명 쪽빛 노인이 던진 작살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작살이었다. 하지만 정백한 그 고래는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듯 울음소리를 내더니 천천히 그 거대한 입을 벌렸다. 입이 벌어진다. 가세나, 난 고기잡이를 시작할 테니 수감자들 모두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 수감자들 모두가 필사적으로 노를 젓는다. 처절하게 죽기 살기로. 우리의 운명이자 사명이 노를 젓는 일인 것만 같이 우리는 끝도 보이지 않는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솔살 같은 금리와 함께 시커먼 우물 안으로 빠지는 것만 같이 쓸려나갔다. 으익! 무거운 소리가 한 차례 들렸다. 그리고 우리는 지륵 속으로 사라졌다. 들리나? 작전은 어떻게 되었지? 들리나? 어이! 아무래도 무전기가 정말로 맛이 가버린 모양이군. 걱정이야.